야외 수업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저기 코너링 좀 연습하셨어요? 어떠신가요? 조금 좋아졌어요? 많이 숙여지세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허리 숙이는 거 아니었어요? 폼을 보니까 다 하시는데 허리 숙이는 게 안 됐었던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나머지는 속도만 붙이면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요령만 가지고 하면 나머지는 자전거와 몸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어려운 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극복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오늘은 야외 수업 두 번째 시간인데요. 댄싱을 할 겁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댄싱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의외로 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은 잘합니다. 댄싱 안 배워도. 근데 어른이 되면 이게 두려움이 커져서 그런지 몸이 뻣뻣해서인지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게중심 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균형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이면 한 달을 정해놓고 계속 댄싱만 타시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너링도 한 번만 익혀놓으면 꾸준히 좋은 상태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댄싱도 한번 집중적으로 익혀놓으면 자전거 타는 내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댄싱이란 용어의 유래는 사실 영어에는 없어요. 이게 댄싱이 영어긴 한데 영어권에서는 댄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웃 오브 더 새들 이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댄싱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려고 할 때 사이클링 댄싱 이렇게 찾아봐야 잘 안 나옵니다. 아웃 오브 더 새들을 찾으시면 쉽게 나와요. 근데 이 댄싱이라는 용어는 제 생각엔 아마 일본에서 온 단어 같아요. 예전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전에 일본에서 만든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댄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거기에 설명하는 사람이. 근데 그 영상이 나오기 전부터 댄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마 그게 일본 사람들의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갖다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댄싱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 약간 생뚱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이 단어하고 잘 매칭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워낙 익숙해져서 그냥 댄싱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전히 좀 동작하고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쓰고 이제 널리 퍼져 있으니까 그냥 댄싱이라고 하는 거죠. 댄싱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댄싱을 하면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속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걸 어느 정도 해가지고는 평속 느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걸 잘 활용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확 튀어나갈 때는 댄싱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긴 시간을 빠르게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장거리를 탈 때 댄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잘 익혀서 순간적으로 튀어나갈 때라든가 아니면 작은 언덕이나 경사가 가파른데 짧은 데서 좀 강하게 페달링을 할 때 잠깐 써주고 나머지에서는 다시 또 앉아서 페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럿이 탈 때나 어떤 순간적으로 이렇게 승부를 볼 때가 있잖아요. 튀어나가거나 그럴 때 댄싱을 잘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댄싱은 제대로 하면 흔히 스프린트 댄싱 같은 거 할 때는 한 10초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짧게 승부 볼 때 온 힘을 다 쏟아붓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또는 가벼운 댄싱은 피로 관리를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댄싱을 익히면 한 30분, 1시간 동안 계속 안장에 앉지 않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댄싱을 보통 스프린트 댄싱만 생각을 하는데 안장 위에서 하는 페달링의 대부분을 댄싱 상태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안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앉아 있다가 엉덩이를 들고 나서도 여전히 가상의 안장 위에서 페달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댄싱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고속 케이던스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가속을 할 때는 기압비를 무겁게 놓고 속도를 붙인 다음에 결국 안장에 앉아가지고 케이던스를 빠르게 해가지고 최고 속도를 내게 됩니다. 이러면 댄싱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댄싱 상태에서도 고속 케이던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댄싱에서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댄싱에서 최고 속도를 내지 못하면 그건 댄싱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하진 않을 거예요. 댄싱을 지금 수업을 2개로 나눌지 3개로 나눌지 지금 고민 중인데, 오늘은 기본만 할 겁니다. 기본만 해서 균형을 잡아서 좌우 왔다 갔다 균형적인 댄싱을 하는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고속해 댄스를 하거나 오르막 또는 코너링 댄싱 또는 스프린트 댄싱은 다음에 할 겁니다. 오늘 하는 기본을 익히시면 그건 쉬워요. 나머지는 다 그냥 파생되는 거라 조금만 변화만 있으면 그건 바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댄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자전거 탈 때 균형을 잡지 못하면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균형 잡는 게 가장 우선되는 거라서, 안장 위에서 탈 때는 균형을 어느 정도 잡다가 궁둥이를 떼면 이 균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안장에서 탈 때는 안장의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페달에 조금 실었다가 오른쪽 실었다가 왼쪽에 실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댄싱을 할 때는 내 몸무게가 페달하고 핸들바에만 나눠도 실립니다. 그러니까 페달에 평소보다 아주 많이 실리게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밟으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요. 왼쪽에 무게를 실으면 왼쪽으로 기울어지죠. 이렇게 균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로 바로잡아 줘야 돼요. 뭘로 바로잡아 주냐면 남은 게 손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밟으면 이쪽으로 쓰러지죠. 이거를 손으로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밟으면서 얘를 당겨주면 넘어지려고 하는 거를 얘가 균형을 잡겠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때 또 균형을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핸들바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게가 많이 실리니까, 큰 무게가 걸리니까 더 많이 기울어지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핸들바에 무게를 잔뜩 싣고 아주 조신하게 오른쪽 한번 밟고 왼쪽 밟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나 옆에서 봤을 때 안쓰러워요. 막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핸들바에 무게가 많이 실리면 균형감이 떨어져요. 그 코너링 할 때 여기다 무게 잔뜩 실은 상태에서 이렇게 코너링 안 됩니다. 이게 무게가 많이 실리면 조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엉덩이를 들었더라도 핸들바에는 여전히 무게가 덜 실려야 돼요. 그 무게가 되도록이면 페달에 실려야 돼요.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를 누를 때 어떤 분들은 누르는 동안에 이 발목이 꺾여요. 들었다가 누르는 동안에 이렇게 꺾이면서 중심이 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댄싱 하실 때는 발목에 좀 힘을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의도적으로 이게 움직이지 않게 누르는 동안만 처음에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얘 굳이 신경 안 써도 얘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 때 처음에 연습할 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서 그 순간에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래 밟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쭉 이렇게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쭉 밟고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을 이동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 덜컹 그래요. 그래서 댄싱이 부드럽고 빠르게 안 돼요. 댄싱도 안장 위에서 하는 페달링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죠. 임팩트 페달링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큰 힘을 내는 곳에서 한 번만 명령 한번 툭 주고 나머지는 몸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르자마자 나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동작을 수행해야 됩니다. 끝까지 쭉 이러면 덜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은 항상 멀리 봐야 돼요. 이게 불안하다고 얘가 이렇게 되면 더 불안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걸을 때 보는 시선이 가장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균형에는 시선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해드리면, 핸들바의 무게가 덜 실려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깊게 누르지 말고 발목에 힘줘서 살짝 높여야죠. 그래서 발목을 처음에 의도적으로 발목에 힘주고 뒤꿈치 높인 다음에 그래서 살짝 툭 누르면서 바로 반대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다는 생각으로, 그때
누르면서 손을 당겨가지고 기울어지는 걸 보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도 있긴 하죠. 이렇게 미르라고. 이게 미는 건 초보 땐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리듬을 깨기도 하고요. 이 미는 힘이 당기는 힘에 비해서 약해요. 그래서 얘는 강한데 약한 거 가지고 밀면 균형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팔은 당기는 게 강하고 다리는 미는 게 강하니까 밟으면서 얘를 이게 훨씬 더 힘이 부드럽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드러운 댄싱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얘가 알아서 살살 미는 듯한 느낌도 나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페달링만 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균형을 잡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을 받으면 이 댄싱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느낌이 들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안장에 앉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에 타보세요. 그래야 집중적으로 해야 감각을 좀 빨리 익힙니다. 예전에 하고 초창기에 수요 마팅 할 때 나오셔가지고 파주까지 땡신 연습한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앉지 말라고 하셨는데 헤일이죠. 파주가 아니라 헤일이까지. 근데 안 앉으시더라고요. 전 가끔 앉을 줄 알았는데 오가면서 한 4시간 정도, 서너 시간 정도를 한 번도 안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댄싱 감각이 생기신 거거든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실 때는 찔끔하고 또 쉬었다가 찔끔하고 그러면 감각 잘 안 익혀집니다. 그리고 참 저게 있죠. 궁둥이의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 이런 건데요. 보통은 이 안장 앞코를 궁둥이 끝이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흔히 여기를 잡고 댄싱을 한다 그러면 궁둥이가 너무 앞쪽으로 나오면 엉덩관절의 각도는 커지니까 이 관절을 잘 못 쓰게 돼요. 그리고 핸들바에 무게가 많이 실려요. 그럼 여기 매달리듯이 댄싱하기가 십상이고요. 그러면 균형감도 더 떨어지죠. 물론 나중에 잘 타거나 익숙해지고 나면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엉덩관절의 각도는 작게 하고 공기저항도 작게 하면서 강한 페달링을 할 수 있으면 상황에 따라 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선이 꼭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닌데 기준점은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앞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꽤나 많은 분들이 댄싱 하려고 하면 초보자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핸들바에 무게 많이 실리면서 조향성 떨어지고 엉덩관절의 각도를 맞으면 페달링도 약해지고 공기저항은 공기저항대로 커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앞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강한 페달링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강하게 힘을 쓰려고 하면 균형이 흐트러지니까 우선 균형 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서서히 힘을 더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마치 이제 걷는다는 느낌으로 걸을 때 오른쪽에 무게 한번 왼쪽에 무게 한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한번 둘 때 이 자전거가 균형이 흐트러지는 거를 팔 가지고 가볍게 툭 잡아주고 왼쪽 누를 때 툭 잡아주고 쭉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 감각만 익히시면 돼요. 무게중심을 얼마나 제때 옮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거나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감각이 생기면 걷고 나면 그 다음에 빠르게 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걷는다는 느낌,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균형이 흐트러지는 건 팔 가지고 고정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해봐야죠. 또 15명? 참 연습할 때는 이게 좋아요. 빼먹을 뻔했네요. 엉덩이를 들면 많은 무게가 페달에 실리면서 가속이 되죠. 그럼 가속이 되니까 이게 푹푹 꺼집니다. 그러니까 푹푹 꺼지면서 또 균형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압비를 한두 개 무겁게 놓고 댄싱을 하거든요. 이거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기압비를 좀 처음에 연습할 때는 기압비를 높이는 거 좋고요. 왜냐면 너무 푹푹 꺼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2~3% 되는 완만한 오르막에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가속이 덜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령은 엉덩이를 들면 상체 무게가 핸들바하고 페달에만 나눠서 실리는데 가속이 될 것 같으면 핸들바의 무게를 조금 더 싣는 거예요. 그러면 페달의 무게가 덜 실리면서 가속이 안 돼요. 그러면 안장에 앉지 않고 계속 탈 수 있어요. 힘드시면 페달링을 멈추고 안장에 앉지 마세요. 그러니까 감각을 익히는 거라고 보시고 안장에 앉으면 다시 일어서기 싫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하고 힘들어질 때 몸이 감각을 찾아요. 그래서 연습하는 동안에는 안장에 앉지 마시고, 그러니까 페달이 멈추더라도 그냥 엉덩이 들고 계속 쉬는 거예요. 누를 때 얘를 이렇게 같이 당겨주면 얘는 이렇게 쭉 눌리면서 자전거는 이쪽으로 와요. 여기쯤에. 그럼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무게를 옮기면서 얘를 같이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는 여기쯤에서 쑥 이거 누르면서 다시 이쪽으로 와요. 그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거 외워서 하지 마시고요. 밟는 순간에 밟는 거하고 팔을 당기는 거하고 맞추면 이 임팩트만 쭉 누르고 나면 얘는 이쪽으로 쭉 와요. 그리고 얘는 6시까지 쭉 가고, 그때 이미 나는 왼쪽으로 몸무게를 이동시켜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몸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왼쪽 옮기고 동시에 이거 해주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 하나씩 툭툭. 이거 이렇게 밀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밀으라는 말 때문에 얘를 팔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얘를 구부려야 돼요. 얘가 여기 있다가 얘가 여기 있을 땐 펴지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올라오죠. 얘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상체는 그대로 놔두고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가지고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안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당기는 힘은 몸의 중심으로 당기고, 얘는 몸의 중심에서 일직선으로 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 균형 감각만 익히시면 됩니다. 처음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좌우 무게중심 이동만 리드미컬하게 보내는 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게 기울이는 게 되게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코너링 할 때 불안하다고 이 자세나 요령을 안 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댄싱도 그렇게 되거든요. 이 기울이는 게 불안해서. 근데 우리가 안장에서 페달링 할 때 저런 경우가 있죠. 오르막 올라가실 때 안장에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타시죠. 이때 자전거가 이렇게 되고 누르고 이렇게 되고 누르잖아요. 거기서 엉덩이만 들면 댄싱 되는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감각대로. 그리고 이것마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초보들은 기울이는 것부터 그냥 연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왼쪽 한번 기울어보고 오른쪽 한번 기울어보고. 정말 초보들은 그러고, 아마 이거는 오르막 올라갈 때 하셨던 거니까 여기 이 감각에서 엉덩이만 들어주면 됩니다. 엉덩이만 들고 얘를 가볍게 툭 누르고, 그 다음 무게중심 옮기고, 이것만 하시면 댄싱 바로 돼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 갔다가, 여기 완만한 오르막이잖아요, 이쪽이. 그리고 항상 오른쪽으로만, 지금 보행자분들 없으니까 여기 마주오는 자전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항상 앞에 보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팔을 넣으면 안 돼요. 팔이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당기는 거죠. 더 모으면 균형 안 잡습니다. 밀면 안 되고 가볍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팔의 움직임에 집중하니까 스트레스입니다. 긴장하시니까 이렇게 모으면 균형 흔들려요. 가볍게 놓거나 정 안 되면 얘가 좀 벌어지는 게 균형을 좀 잡혀요. 팔꿈치가. 이래버리면 나중에 스프링 댄싱하고 그럴 때 얘를 벌리는 게 좋거든요. 근데 벌리면서도 힘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모아주면 오히려 균형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가볍게 살짝 벌려도 됩니다. 그래놓고 똑같이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냥 이게 상체가 중지겠죠. 얘는 얘를 당기면서 얘를 구부러뜨리면 돼요. 그럼 상체가 그대로 있겠죠. 근데 이거 신경 쓰다가 균형 잡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러버스가 쭉 부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부르면서 바로 부르면서 이동한다는 생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빠르게 하는 기술을 한번 따라봅니다. 이게 아니야. 그렇죠. 이게 좋습니다. 핸들발브가 훨씬 가볍게 지금 계속 패핑치가 안 구부러져요. 이게 그거 이렇게